はい、では、今日はですね、第102回です。오늘은 102번째, 3년째 들어갔습니다. 3년目になりますね。はい、皆さん、ちょっと顔を見せて挨拶しましょう。안녕하세요、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この中で、ジョヨンソン弁護士さんと会ったことのある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すごい。그렇구나。はい。신상 어디どこにいらっしゃる？신상 마이크. 예, 안 들리는가요? 네, 아니요. 변호사님은 들려있는데요. 신탄도 이분이. 마이크가 이거야, 신탄. 左側の下、マイクの絵をチェックすると、参加できます。よろしいです。はい。じゃあ、はい。さあ、それでは、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今日はですね、ハンセン病患者の家族ですね、の保障をめぐって、ちょっと事態が進展したというのもニュースも見ました。ということでですね、韓国内におけるハンセン病患者およびその家族に対するいろいろな問題ですね、保障問題もありますし、人権問題もありますが、どういうことが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弁護士の、チョ・ヨンソンさんからお話をしていただきます。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오해고자마스. 저는 조영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하는 업무라고 하면은 이제 한센 관련 인권 회복 운동도 있고요. 네. 또 제1동포 간첩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철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 관련된 재심 사건 이런 사건들도 좀 했었고요. 또 7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 박정희 시대 때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이제 재심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의 한일 간에 한국에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불행했던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한 인권 회복 운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はい、チョ・ヨンソン弁護士、ですね。主にど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かといいますと、まずハンセン病の問題ですね。これについて行っていますし、また在日韓国人の、スパイ事件ですね。この再審というのを今行っています。で、何人か無罪になってが確定していますが、この問題とか、あるいは70年代に緊急措置違反ということで有罪になった方々の再審請求、また、日韓の過去の問題ですね、清算の問題などについての、活動をしています。그리고 그 한센 이 인권 회복 운동은 일본 그 변호사님들과 약 18년째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で、とりわけハンセン病の問題に関しましては、日本人の弁護士と、今もうすでに18年目一緒に、活動をしているわけです。 그리고 이제 오는 5월 28일에 저희 한국의 진보적 변호사 단체라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ですね、この5月18日に、民弁、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という進歩的な弁護士の集まりがありますが、この団体の、会長になる予定です。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今日は皆さんとお会い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네. 그러면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오늘은 주로 한센병 문제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먼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변호사님들이 한국 소록도에 와서 이 한세인들에 대한 일본에서의 그 보상 청구를 하자고 했었을 때 사실은 한국에 있었던 소록도의 한세인들은 무슨 말이냐, 아마 좀 이런 말을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보상을 하느냐, 대단히 회의적이었고 거부 반응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도쿠다 변호사님 비롯해서 도쿠다 야스유키, 뭐 꾸니무네 나오코 등등 많은 일본 변호사님들이 10여 차례 이상 소록도를 방문해서 이 소록도에 계셨던 한센인들을 설득을 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센 보상 청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일본 도쿠다 변호사님을 비롯한 일본 변호단으로부터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 달경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사실 일본 변호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한센 문제와 한 문제에 결합하게 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때까지 저희 한국에 있었던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은 한센인들이 그렇게 인권 침해를 많이 당했다는 사실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まずですね、なぜこのハンセン病の問題に、関わり出したのかというとですね、非常に恥ずかしい話ですが、実は韓国の弁護士たちはですね、ハンセン病患者が非常に人権を侵害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全く知りませんでした。で、日本の、徳田康之弁護士がですね、韓国でハンセン病の患者さんが住んで、以前は収容されていて、現在も住んでいるソロク島、全羅南道の古墳の一番下にある小さい島ですね、ソロク島を訪れて患者さんたちに日本政府を相手にとって補償請求をしようという提案をします。で、その時、元患者さんたちは一体なんで日本がそんなことをするわけがないということで、なんだこの人たちはということで、最初は断ったそうです。で、徳田弁護士たちはもう10回以上ですね、現地を訪れて、その過程でですね、日本の弁護団から、助けてほしいと、協力してほしいという提案を受けて、それが2003年の4月です。そして初めて、韓国の弁護士たちも、このハンセン病患者の問題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な人権、の侵害問題だということに気がついた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いました。ね。 그래서 저희 그 한국에서도 한 20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센 인들을 설득하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일본 위안부 소송이랄지 이런 것이 일본에서 다 패소하고 상당히 좀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곤란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한센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었던 우리 변호사들조차도 이게 될 일이냐,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또 일본 변호사님들의 어떤 그 진실한 노력, 이런 부분들의 감화를 받고 저희 한국의 변호사들이 함께 하게 됐죠. そうやってですね、大体20人ぐらいの弁護士が集まって、全国を回って、このハンセン病患者の人たちと会って、すいません、話をしていきます。しかし、その時はですね、日本と韓国の、過去の歴史をめぐった裁判で非常に負けていたので、
果たしてこれが、可能なのかという疑問ですね。というのも実はありました。ただ日本の弁護団が非常に努力をして、それで一緒に回ったわけです. 그 변호사님, 제가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요. 예, 예. 남양주도 한센 예, 선착증 있었던 거네요. 있습니다. 마석에 있습니다. 마석. 네, 저도 마석 가구당지. 저도 어제 그제 신문 보고 알았어요. 예, 거기도 꽤 큰데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ちょっと実はですね、僕の住んでいる、南安住にもマソクという地域で、今、家具の工場があるところなんですが、そこが実はですね、ハンセン病患者の定着村なんですよね。非常に大きいところだと言って、実は僕もですね、昨日、おととい初めて知りました。 이 한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 일제하와 더불어서 일본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일본과 같은 경우는 1906년에 그 나해방법을 만들어서 이 한센인들을 그 당시에 그 국립요양소, 나중에 13개 요양소까지 되었습니다만은 국립요양소에다가 강제 격리를 시켰던 역사가 1906년부터 1996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まずですね、この韓国のハンセン病患者の問題を、見るためには、日本がどういうことをし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を見る必要があります。まず日本の場合はですね、1906年に法律を作ってですね、全国13の施設に強制的に、隔離をすると、収容するという政策を取り、これがですね、1996年まで続きます。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변호사님들과 그 원환자, 입소자들이 구마모토를 비롯해서 이 전국에 13 요양소에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나해방법이 위헌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2001년도에 승소하게 됩니다. このため日本の弁護士および元患者、収容されていた患者ですね、これが13の施設がありますが、この法律はですね、憲法に違反していると言って、日本政府を相手に、裁判を行います。で、これを2001年にですね、勝利をします。 그래서 당시 일본의 그 변호사들과 양식적인 지식인들이 모여서 뭐 수상 간접 포기 운동을 비롯해서 해가지고 항소 포기를 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 그래서 그 한센 그 포기하면서 확정되고 정부가 그때 그 한센 보상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6년부터 1996년까지 이제 강리 격리되었던 일본인 입소자, 일본 요양소, 13개 요양소와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는 사립 요양소 등에 있었던 한센인들에 대해서 800만 엔에부터 입소 기간에 따라 1,400만 엔에 이르는 보상을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약 1만 명 정도가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긴 게 언제 2003년인가요? 예, 법은 만들어진 건 2002년도일 겁니다. 2년도를 내가 기억하는데. 예. でこれによってですね、裁判に勝って国に対しても控訴はするなと強くかけて法が確定します。それによってですね、入所していた人たちの、損害賠償ですね、国家損害賠償という、法的な根拠ができたわけで、2002年に法律ができてですね、13の施設およびハワイにもなんか施設があって、そこも含めて、1人当たりですね、800万円から1400万円の保証をするということが決まり、約1万人に対してですね、この保証というのが行われました。 그래서 당시에 그 소록도 아니 일본에 있었던 어떤 입소자가 도쿠다 야스유키 변호사한테 편지를 써서 왜 당신들은 일제 강점기 하에 소록도랄지 조선 소록도랄지 대만 낙생원이랄지 또는 또 동남아시아에 강리 격리되었던 한센인들은 왜 외면하느냐?
라고 편지를 했고 도쿠다 변호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망치로 머리를 퉁 하고 이렇게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아, 우리가 너무 이 문제에서 예민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2003년도부터 한국의 소록도에 와서 한센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법을 일본 한센 보상법을 근거로 해서 일본 후생 노동성에 보상 청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ところがですね、この日本人に対して、補償が行われたときにですね、ある患者がですね、徳田康之弁護士に手紙を書きます。で実は強制的に隔離されたというのは、日本人だけではなくて、朝鮮にはソロク島で隔離されていたし、台湾にもあるし、また、東南アジアでも強制で収容隔離されていた人たちがいるわけですよね。でこの問題は見逃してはいけないと、手紙が来て、徳田弁護士は非常に大きなショックを受けます。でこれによってですね、2003年から、韓国を訪問し始めて、韓国にいる患者の方々と会って、日本政府を相手に、裁判を起こそうという、働きかけをするわけです。 그 학계에서는 왜 한센인들 강제 격리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한센인분들의 어떤 그 복지적인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부양해 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일정하게 이 일본에서 가장 1900년대에 그 있었던 타라이꾸론 왜냐하면은 서구 사회에 가보니까 불황아들이 없더라, 거지들이 없더라, 한센인들이 없더라 거리에 뭐 이런 서구 사회를 모방하려는 그런 정책 에다가 또 하나는 우생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생학적이라는 거는 불황아랄지 또는 그 열등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한센인들이라 이렇게를 보고서 이분들을 아예 절멸시킨다는 절멸. 그래서 일본의 기본적인 그 일제 강점기와의 한센 정책은 강제 격리하고 절멸한다는 없애버린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본에서도 행해졌지만 한국 소록도에서도 행해지게 됩니다. でこの日本政府がどういう考え方で、強制隔離をしたのかといいますと、これはですね、患者のことを考えた福祉的な政策ではなくて、全く違います。で、まず一つはですね、西洋の社会を見ると、そういった、街中にですね、不老者とか、古事記とかですね、そういうのがいないということで、まずそれを目指すというのもありますし、また一番大きいのはですね、優生学的に、ハンセン病の患者というのは、隔離をして、強制隔離をし、また、なく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考え方に基づいて、行ったわけです。で、これはですね、韓国でも全く同じように行われました。 그래서 이 격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대체로 일본도 섬의 요양소가 있습니다만은 소록도도 섬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1차적인 이 장소를 섭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고 그래서 그런 장소 또 관리하기도 좋고 또 일정하게 좀 따뜻한 곳을 찾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소록도를 찾게 됐던 거고 또 일본도 구마모토를 비롯해서 이런 남쪽 지방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분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そのためにですね、隔離をするための地理的な場所として、やはり逃げ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また隔離がしやすいようにということで、島を選ぶわけですね。でまた、地理的にも暖かい場所の方がいいということで、韓国は全羅南道の一番本当南ですね、にあるソロク島という島を選びました。また日本の場合も、熊本あるいは鹿児島のような南の方のところにですね、島にこの施設ができたわけです。 그 한국의 이제 소록도의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 소록도 자해우호는 1907년에 1917년에 세워졌습니다. まずソロク島はですね、2017年にこの施設ができます。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100주년 행사를 했었는데요. ちょっと前にですね、100周年の、行事もしましたが、 당시에 대략 한 소록도에 입소했던 분들이 약 6천 명 정도 됐던 걸로 여러 가지 3천 내지 6천 명로 된 걸로 그때 당시 자료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록도는 그냥 섬이지 않습니까? 이 섬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집을 이 구분선으로 그들이 만들었고 또 특히 그 중앙고gon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한세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このソロクトですね、ソロクト는 그냥 큰 섬이 아니죠. 조그만 섬이잖아요. 조그만 섬이죠. 거기에 6.0이라고 좀 고마워. 本当に小さい島なんですが、ここに大体、記録としてはですね、3000人から6000人が収容さ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で、この住むですね、家というのも、自分たちで作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また、施設をですね、いわば強制労働によって、作らされたということも、分かっています。 특히 이 강제 노역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4대 원장인 수 마사이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소록도 3차 확장 공사, 그러니까 길을 만들고 정문을 만드는 일에 워낙 많은 노역을 당했었습니다. 4대 그 소장이 소 마사유키예요? 마사이데. 마사히데. 예. 주방정계, 우리 한자로 하면 주방정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ですね、4代目の所長の、宋正秀とかいう人がいてね、ちょっと名前後でもう一回確認しますが、この4代目の所長の時にですね、この施設、ソロク島の施設を、拡大する工事を始めます。第3次の拡張工事なんですが、この時に非常に多くの患者が強制労働に携わ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이 4대 수 마사이데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これによってですね、実はこの宋正秀は、殺されます。で、こんな事件が発生するわけです。 1941년 6월 20일 날 신사참배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장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 마사이데가 그 승용차를 타고서 내렸을 때 원생 중에 한 명인 이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춘상이 칼을 찔려가지고 가르치면서 너는 우리 한세인들의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 칼을 받아라. 뭐 이런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해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ところがですね、この4代目の所長ですね、所長は41年の6月21日に、これは神社に参拝するということで、全員を集めてですね、そして車屋から来た宋正秀をイ・チュンさんという患者がですね、刀で殺害をします。 당시에 됐습니다. 당시에 그 단순히 어떤 강제 노역만 하는 게 아니라 밤이 되면은 가만히 전쟁 물자인 가만히를 짜고 또 송진을 짜고 그리고 뭐 그 토끼를 키워가지고 토끼 그 털을 전쟁 물자로 보내는 등 또 뭐 굉장히 많은 또 전쟁을 위한 그 물자를 만드는 일에도 혹사를 당했었습니다. でまたこの患者たちはですね、もう41年ですので、戦争状態になってましたので、戦時体制でしたので、いわゆる軍事物資ですね、こういうものに対する製造、例えば、ウサギの皮をですね、これは軍服に使うので、ウサギの皮を取らせたりとか、そういう、作業にも当たらせました。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우리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고령인 말씀 들어보면은 그 사건이 있어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집집마다 칼 끝을 이렇게 뭉뚱하게 이렇게 뾰족하지 못하게 다 잘랐다고 합니다. でこの事件の後ですね、刀とか包丁ですね、というものを全部使えないように、先を、
削るじゃなくて、先を使えなくするっていうのかな。折って、使えないようにしたそうです。 이춘상 선생님의 이 수마사이대를 살해한 사건은,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나도 가혹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강제로 시달렸던 한국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들의 한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この宋正秀に対する、殺害事件ですね、これはですね、非常に過酷な労働を強制されていた、患者たちですね、その抵抗だ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특히 이제 그 일제하에 이 강제 격리 절명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단종 낙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문제도 있고, 또 유전된다라고 사실 오해한 나머지 사실 의학적으로는 유전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한센이라고는 노래 학자에서 밝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니까 결혼하려면은 단종당해야 되고, 어쩌다 임신하게 되면 낙태를 당해야 되는 또 그러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また当時ですね、もうすでにハンセン病は遺伝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れは遺伝するということを、なんていうかな、理由をして、結婚をする場合はですね、いわゆる断種、子供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と、また妊娠した場合は、それを中絶するという人権侵害も行っていました。 그러한 이 소록도의 강제 격리 정책이 미친 여러 가지 그 한센인들에 대한,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한센병이 치료가 불가능한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고 전염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편견이 더 각인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でこのようなですね、強制隔離の政策、これは非常に重大な人権侵害であると同時にですね、日本も韓国もですね、このハンセン病というのは治療が不可能で非常に怖い病気だと、非常に伝染力が高い病気だという誤解をですね、定着させるのにも役に立ちました。 이러한 어떤 일제 강점기와의 한센 정책, 강제 격리하고 절멸시키는 정책, 그리고 단종 낙태 등 인권 침해는 사실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ところがこのようなですね、日本の植民地時代に行われたハンセン患者に対するさまざまな人権侵害ですね、これが解放後も続けて行われ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과 같은 경우는 1996년까지 한센인들을 요양소에서 강제 격리했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1963년에 개정되면서 법문상으로는 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외출이나 예방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원장한테 사실상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사실은 격리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日本の場合はですね、96年までこの強制隔離というのが法的には残っていたわけですね。で、韓国はですね、63年に、伝染病法律が改正をされて、法的には強制隔離の対象ではなくなりましたが、実際的にはずっと、強制的な隔離というのが行われていて、例えば外出をするとか移動する場合、その施設の施設長に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ずっと続いてきました。これがですね、80年代末、90年代の頭まで続いていました。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1963년도에 5.16 군사혁명에 의해서 소록도 원장으로 취임한 조창훈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창훈 시대 때 오면서 소위 음성 환자들에 대한 정착종 이주 사업이 좀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음. 당시에 이제 국립요양소가 이제 한국에 소록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산 영원농원이랄지 또 상해농원이랄지 또 그 대구 몇 군데 이 국립요양소가 있었는데 그 국립요양소 말고 익산농원이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 농원까지 이렇게 그 음성 환자들 음성이고 노동 능력이 가능한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で、1963年、これはもうパク・チョンヒの時代ですね。この時になった所長がですね、いわゆる陰性ですね、もうすでに、なんていうかな、完治したという患者ですね、に対しては、また労働力があるという患者に対しては、定着村、それまではですね、他の地域の、国立の施設に収容されていたわけですが、そこでもない、ところに新しくですね、定着村を作って、移住をさせるという事業が始まります。 그러니까 이제 이 한센 정책이 해방 후에 일본과 우리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여전히 강제 격리 정책을 폈지만 한국은 정착촌 이전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남양주 마석이랄지 또는 뭐 안동 성자원이랄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정착촌이랄지 이런 게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소록도 같은 좀 그 아주 강제된 형태의 격리 정책에서 좀 더 자유스러운, 좀 더 그 애출 예방이나 이런 것들 자유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착촌이 이전하는 사업들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본인들의 의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들이 말이죠. 이 속된 말로 문둥이들이 이 옆 동네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토리 섬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 한센 분들이 정착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죽고 주민이 죽고 이쪽 한센인들이 죽는 그런 아주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このようにですね、45年、韓国では解放以降ですね、ハンセン病患者に対する政策というのは、日本と韓国では若干違いがあります。で、韓国の場合は今言いましたように、63年以降、定着村という動きが始まるわけですね。主に宗教団体などがですね、この村を作るわけですが、僕の家の近くのマソクは、聖公会の教会が作ったとなってますが、ところがですね、当時まだこのハンセン病患者に対する偏見というのがまだ根強く残っている時代だったわけで、このような定着村が来るとなると、周辺の住民というのがですね、非常に反対をすると。で、また定着村ができた後も、周辺住民との対立などが起き、ある地域ではですね、地域の住民とハンセン病患者が、暴力的っていうかな、衝突して、警官も含めて、それぞれ死者が出るというような事件も発生しました。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했던 그 정착촌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공동면이 주변이랄지 산속 깊은 곳에 있다랄지 그러니까 굉장히 외진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대략 당시 한 90여 개 정도가 정착촌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대략 80여 개가 지금 잔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정도가 아직은 남아있는. 예. ですね、この定着村というのはですね、非常に、ですから地域の周辺の住民とのトラブルを避けるために、例えば共同墓地の近くであったりとか、あるいは山の中であったりというところに作られました。全国で約90ぐらい作ら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が、
そこに住んでいる人たちが高齢になって、自然に亡くなってしまったり、あるいは開発によって亡くなってしまったりとして、現在は80ぐらいが残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그 이제 정착촌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록돼 계신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건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이제 그 먹고 사는 업이 양계, 그러니까 그 닭을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생산해낸 달걀이랄지 또는 돼지랄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훨씬 싸게 팔리는 그런 또 차별도 있었습니다. で、彼ら定着村で住んでいるハンセン病元患者ですね、はですね、主に何をしたかというと、養鶏、鶏を飼ったりとか、豚を飼ったりしました。ところがですね、このようなところから、一般の他の、養鶏、鶏だったり卵だったり豚肉よりも安くですね、買い叩かれるということも行われて、そこでも差別を受けてい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정착촌에 사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살으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육지 속의 또 다른 소록도다, 육지 속의 섬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で、この定着村というのはですね、政府から何か特別な援助があ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ですので、定着村で暮らしていた人たちも、結局ここも陸地のソロク島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といいます。 그 여기까지는 그 이제 해방 전에 일제 강점기하에 소록도의 강제 격리 이 한문원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인권 침해가 저희 한국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소송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今までですね、韓国におけるハンセン病患者の人権侵害の問題ですね。で、とりわけ解放後もそれが続いてい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をしました。で、次はですね、日本でこの損害賠償の問題ですね、というのがどのように行っ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그 한센 변호단, 도쿠다 변호사를 비롯해서 oku녀 변호사 등등 많은 변호사들이 2003년부터 일본 후생노동성에 소록도 보상 청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소록도에 계신 분들 124명이었고 저희들하고 한국 변호단과 이제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청구했던 분은 595명이 청구를 했고 결국은 590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まずですね、この2003年から、徳田弁護士をはじめとして日本の弁護団がですね、ソロク島に入って、この国家賠償ですね、請求の、活動を始めます。で、韓国の弁護団もこれに合流をして、最終的には、595人の、元患者ですね、の請求を行い、550名がですね、元患者として認定をされて、賠償を保証を受けたわけです。 그 이제 이 순탄하지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이제 소록되는 124명이 후생노동성에 보상 청구를 하자.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건 내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지 외지인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만 낙생원에 있었던 분들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10월 25일 날 오전 10시에 소록도에 있었던 입소자들이 했던 보상 청구는 기각. 대만 낙생원에 있었던 분들은 승소. 그러니까 저희는 10시에 선고했고요.
대만 낙성원 판결은 10시 반에 다른 재판부인데 10시 반에 선고해서 이 상반된 판결이 나오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10월 예, 예. 5일인가요? 10월 25일. 25일이네. 예. うん で、で、日本はですね、厚生省というのは、最初ですね、韓国人に対しては保証責任がないと拒否をしますね。で、それによって、裁判を起こします。で、韓国だけではなくて、落成院と言えばいいのかな、落選院と言ってますが、台湾にも同じような施設があり、台湾の人も、訴訟を行います。で、2005年の10月の25日、法廷が違ったために、別々に判決が下りて、韓国は10時に判決が下りて、負けてしまいます。で、台湾の方は10時半に判決があって、台湾の方は勝利をするわけで、認められます。 참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10월 25일 날 오늘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 있었던 저 법정에 있었는데요. 아 이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한국은 저걸 이길 거다. 그리고 일본은 대만 같은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 변호사들은 저희들이 이제 대만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의 소록도가 훨씬 인권 침해가 심했습니다. 이 강제 노역뿐 아니라 강금실에 갇혀가지고 폭행당하고 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에 비해서 대만 낙생원은 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그 전날 이길 것이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 일본 분들은 이렇게 이 크게 그 부당 판결 승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본 뭐 변호사님들이 건도 선생이랑 건도 변호사님이 그걸 쓰면서 이게 승소했던 걸 가지고 할 거냐 부당 판결을 가지고 할 거냐 하면서 우리들은 당연히 승소 판결을 가지고 할 거다라고 하면서 전날 우리 글씨로 쓰시더라고요 일본 변호사님들이. 그래서 그거 쓰시면서 상당히 좀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승소할 것이라고 낙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実はですね、この2005年の10月ですね、今でも本当にしっかりと覚えていますが、韓国の方は、ソロク島で非常に人権侵害があったと、職員による暴行、あるいは監禁ですね、懲罰というのも、具体的に証明されてて、韓国は勝つだろうと。で、一方、台湾の方は、そこまでソロク島のような非常に人権侵害というのはあまりなかったので、台湾は負け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した。で、前日ですね、裁判傍聴、前日よく、判決が勝訴とか一部敗訴とかの文字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書きながらですね、どちらを持っていくかみたいに日本の弁護士さんと一緒にですね、非常に和気あいあいと楽観視をしていたわけです。 예. 그런데 이게 기각된 사유가 대만과 우리 조선의 판결이 달랐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 그 소록도 판결은 입법 취지가 이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가 그 내지인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지 외지인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 라는 등등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만 낙생원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본의 한세인들한테 보상을 해줬지 않았느냐.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 점령지하에 있었던 외계인하고 지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에 반한다. 이래가지고 대만 낙생원은 승소 판결을 했었던 겁니다.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같은 날 다른 재판부인데. 네.韓国の方はですね、結局こういう理由で負けたわけです。つまり、いわゆる、外部の外地人といいますか、当時外国籍だった人に対する、保障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ちょっとこれまたもう一回聞きますが、
で結局、当時、韓国、朝鮮は日本の植民地だったので、この、なんていうかな、新しい、この、なんていうかな、그러니까すいません、ちょっと確認しますね. 그 한국적인 친 이유가 식민지였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 일본 국민이었으니까 그런 이유예요? 한국 한국적인 친 이유. 한국의 진 이유는 음. 그 일본 한세 보상법 만들 때 네. 일제시대 다른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을 고려해서 이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내지인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내지인. 내지인, 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만 전제로 해서 이 법을 만들었던 거니까 이거를 뭐 외부에 적용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법 자체에서 법의 취지가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입법자의 취지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결이었습니다. 韓国の方が負けた理由はですね、ハンセン病患者に対する補償法というのは、日本人、法的な用語では内地人というそうなんですが、を対象としたものであって、いわゆる、韓国人ですね、植民地時代の韓国人、朝鮮人に対しては、それは該当しないということで、韓国側の方は敗訴になったわけです. 그래서 그때 정말 그 눈이 하얘지고 정말 이보다 큰 절망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눈이 앞이 캄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국의 소록도에 알리고 졌다고 알리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한국에 그날 바로 이제 이건 집회를 준비하겠다. 한국 한센 이 항의. 그래서 저는 바로 와가 27일 날 서울 종로 앞에 종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1000여 명 이상의 한센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그러니까 일본 판결을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그 일본 대사관까지 이 거리 행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これですね、非常に呆れる判決だということでですね、張弁護士はすぐその日、韓国に戻りですね、これはもう抗議の集会をやるしかないということで、次の次ですね、翌々日の27日に、ソウル市内のチョンミョという、チョンノ山側にある大きな公園がありますね、ここで、ハンセン病患者関連者が大体1000名ぐらい集まって抗議集会をしました。で、また日本大使館に向けて抗議のデモも行っています。 사실 그 집회가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항의하는 집회이긴 했습니다만은 한센인들이 자기를 얼굴을 내민 세상에 알린 사실 첫 번째 일이랄 만큼 굉장히 좀 본인들한테 굉장히 쇼크한 충격적인 일이었긴 했습니다. 본인들의 이제 사진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만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는 일인데 그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시위하고 발언을 하는 거 이건 대단히 그분들의 어떤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자존감을 회복하는 또한 계기도 되었었습니다. で、このですね、2005年の10月27日、このデモというのはですね、このような形でハンセン病患者が街頭に出る、公の場所に出るということは今までありませんでした。取材も受け、顔もですね、写真も撮られ、報道されて、で、これはですね、逆にハンセン病患者にとっては、自分たちの、誇りですね、というのを回復するきっかけにもな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 변호사님들, 일본 한센분들 뭐 이렇게 해서 연일 일본 수상관저 앞에서 집회 시위를 이어갔고요. 한국에서도 계속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계속했었습니다. でまた日本でもですね、この韓国の敗訴に対して、抗議の集会やデモというのを連日行いましたし、私たちも韓国の日本大使館で連日抗議集会を行いました。 그래서 다행히 일본 정부가 일본 한센 보상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만 낙생원이랄지 소록도랄지 이런 데 강제 격리됐던 분들까지 보상을 하는 걸로 법을 개정하기 이릅니다. で、その後ですね、日本政府が、ハンセン病患者の保障法をですね、改正をします。結局、韓国のソロク島あるいは台湾の落選員かなの人たちもですね、保障を、受けるというふうに、法改正を行います。 당시 이제 만들어진 게 2006년도 2월 달에 만들어져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그다음에 대만 낙세원에 있었던 강리됐던 이 한세인들 보상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들은 사실 한일 과거사 문제, 이 강제징용이랄지 또는 위안부 문제랄지 징병 문제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에 비춰봤을 때 사실 법을 개정해서 법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한센 이 과거사 피해자들한테 보상하게 된 건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これはですね、過去の歴史ですね、日本と韓国のさまざまな問題がまだ残っているわけですね。日本軍慰安婦であったり、強制労働であったり、徴兵であったり、こういった問題のですね、解決、保障というものを法律の改正を通じて行うという初めての事例だったわけです。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6년도 일본 한센 보상법 개정돼서 대략적으로 2013년도까지 저희가 한국에 소록도에 입소했던 분들을 찾아내고 청구를 해서 590명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1인당 800만 엔에 해서. で、私たちはだいたい2006年ですね、から2013年まで、ソロクトをはじめと収容された人たちを探してですね、590人の、その元患者を、見つけまして、1人当たりですね、800万円の保証というのを勝ち取りました。 그 이후에 또 이 일본 변호사님들의 참 헌신적이고도 좀 집요한 노력이 또 빚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또 일본 변호사님들이 이제 그렇다면 강제 격리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원한자 아닌 가족들도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응? 강제 격리돼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평균 낙인으로 해서 살아야 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일본 정부에서 보상 청구를 했고 소송을 해서 이게 2019년도에 이게 승소를 하게 됩니다. 구마모토를 비롯해서. 예. で、日本の弁護士はですね、この患者本人だけではなくて、家族も被害を受けたんではないかと、親なり患者になった家族がですね、隔離されて離れて暮らさなければいけない、あるいはさまざまな差別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家族に対する保障というのもしろと、政府に要求をするわけです。で、この裁判もですね、2019年に、熊本地裁をはじめとして、勝利をします。 그런데 그래서 또 일본 또 이 한센 분들이나 이런 변호사들이 또 일본 정부에 항의 집회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아베 수상이 항소를 않겠다, 또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센 가족보상법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상당한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데 이 한센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 피해자들을 이렇게 수상관대에 초대해가지고 사과를 하고 상당히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で、当時はですね、日本の首相は安倍ですよね。で、結局安倍がですね、家族にも保障をする法律を作ると約束をし、ハンセン病の患者の家族を首相官邸に呼んで、面会もしています。で、法ができて、家族に対する保障というのも法的に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일본 한센 가족보상법을 만드는데 그 보상법 자체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던 한센인의 가족들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법문을 만들었습니다. 재정법에. 대만과 이 한국도. で、この家族に対する保障というのもですね、日本の
いわゆる植民地であった朝鮮半島および台湾のでのハンセン病患者の家族に対しても保障するという条文を入れています。 예. 그래서 이 처음에 한센 보상법이나 한센 가족보상법의 본문에 이렇게 전문에 보게 되면은 위로와 사과라는 표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일본 정부가 한센 보상법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하에 피해를 받았던 한센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で、この法律、ハンセン病患者への、保障の法律、あるいは家族に対する保障の法律ですね、この全文にはですね、医療という言葉、あるいはですね、謝罪するという言葉ですね、これが入っています。で、いわゆるこれによってですね、日本政府は公式的に謝罪をしたのだということが、そういうふうに理解することも可能できます。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보상 청구, 그다음에 가족 보상 청구의 경과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러한 일본을 상대로 한 보상 청구나 이런 가족 청구성을 한국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ですね、今まで韓国がハンセン病患者、あるいはその家族に対する保障をですね、どのようにやってきたのかという日本政府相手にどのようにやってきて、どういう結果になったのかについて話をしましたが、次はですね、韓国の中での動きですね、これについて話をします。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한센 인권 회복 운동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센 피해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 이것의 대상은 이제 해방 이후에 단독 낙태 등 인권 침해 받은 사람들이랄지 또 오마도 사건, 오마도라고 하는 간척지에 강제 노역을 당했던 부분들이 있어 그런 사건이랄지 폭행 등을 당했던 사건이랄지 등등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언제 생긴 거예요? 2007년도에 생겨서 2008년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で、韓 2008년도. 国国内でもですね、2008年からですね、ハンセン病で、人権侵害の被害を受けた人たちに保障するという法律が、できました。で、とりわけですね、1945年解放後にもですね、さまざまな人権侵害の、問題がありまして、ソロク島の近くに、干拓地を作るという工事をするときにですね、強制労働を、になったりとか、されたりとか、あるいは暴行事件など、さまざまな人権侵害があって、これに対する、損害賠償ですね、金額は少ないですが、賠償をし、また名誉を回復するということを行っています。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의 변호사들이 가장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단독 낙태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30여 명을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2013년도까지 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단종은 3천만 원, 낙태 4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またですね、一番の人権侵害である断種ですね、生殖機能をなく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あるいは強制の中絶ですね、妊娠した場合の、このような被害を受けた人たち、630人がいまして、この人たちが損害賠償の請求を行いました。で、これに関しても、2013年までに勝ってですね、1人当たり断種の場合は3000万ウォン、強制の中絶の場合は4000万ウォンですね、の損害賠償を受けるということが決まりました。 지금 현재도 좀 한센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지금 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갖고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가족보상 청구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일본에 청구한 사람이 130명이고요. 130명에서 10명이 지금 현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세인 가족들, 그러니까 원한자라고 하는 부모의 자식들이 일본 정부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6일 날 한국과 일본 그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で、また韓国はですね、今、元患者の家族ですね、130人が日本政府を相手取ってですね、保証しろという要求をしています。で、先日4月にですね、このうち10人が、保証を受け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4月の26日は日本と韓国を結んで、集会をして、そこで報告をしています。 예. 뭐 또 질의응답도 받아야 되니까 마무리를 하는 게 차원에서 한일 간에 있어서 이게 한생 관련된 인권 회복 문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저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는 한센의 역사, 즉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 편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한국과 일본에서 사법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입니다. それではですね、このハンセン病患者の人権回復の戦いというのがどういう意味があったのかについてまとめてみます。まず、ハンセン病の歴史ですね。でこの差別があったということは、差別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は、これは間違い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法的司法の場でも確認ができ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이미 그 1800년대 말에 노르웨이 의학자인 그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게 이 유전이 아닌 전염병이라는 것들을 밝혀냈었고, 또 의학적으로는 1940년대 말에 이 치료약들이 발견됐었고, 50년대 초반에는 이것이 라판핏이나 이런 것들이 몇 알만 먹게 되면은 몇 해만 먹게 되면은 치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사실 의학계에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강제 격리와 또 단독 낙태 등 인권 침해가 행해졌던 거, 그러한 인식들이 아직도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그 인식이 좀 편견과 차별이 아직도 계속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 있는 경과라고 생각합니다. ハンセン病というのはですね、すでに、19世紀の終わりですね、この時期に、ハンセンという学者によって、これは伝染病だということが確認をされています。また、1940年代には、治療法というのが出てきて、もう1950年代になるとですね、薬をですね、少し飲むと、それでも治るという、そこまで治療法が確立をしていま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ですね、偏見なり差別というもの、ハンセン病患者に対する偏見差別が続いていたわけで、これがやはり間違い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司法の場で確認をしたということは大きいと思います。 두 번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강점기 하에 많은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뭐 위안부 문제랄지 강제징용 문제랄지 징병 문제랄지 등등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본 정부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한국에 있는 이 한국과 대만에 있는 한세인들 보상을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좀 풀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2番目はですね、日本の植民地時代にさまざままだ解決していない、過去の問題があるわけですね。日本軍慰安婦の問題であったり、強制連行であったり、徴用であったり、さまざまな問題があるわけです。で、これをですね、ハンセン病患者の場合は、日本の国内法の改正によって、法の改正によって、救済の道を開くということをしたわけです。で、これは非常にまた、今後、歴史問題、過去史の問題ですね、を解決するにあたって、一つの方法なりヒント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그러니까 일본의 그 아베 수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하고 여기 한센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왜 그렇게 한센 문제에서는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가족 보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만과 일본에 있는 피해자를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왜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저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일본 그 자민련 비롯한 그 일본 그 정치권에서 그 이중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ですから、例えば本当、安倍首相がね、当時ですね、ハンセン病患者にはあって、なおかつ法を改正して、当時の、旧植民地時代のですね、被害者に対しても補償すると、謝罪も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よね。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軍ヤホーに関しては全く何も動いてないという、この日本の二重性ですね、これを一体どう理解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하여튼 이 한센 문제 회복했던 역사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ですので、この、今までのですね、ハンセン病患者のさまざまなこの解決ですね、の方法、というのが日本と韓国の、過去史問題ですね、過去の生産問題で何かの、役に立つとかヒントになれば、と考えています。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한일 그 한생 인권 회복 운동이 정부의 개입이랄지 이런 게 없이 오로지 한국과 일본에 있는 변호사, 지식인 또 한센인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순수한 운동 연대와 협력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また、このハンセン病患者の人権回復がですね、日本と韓国の弁護士であったり、またハンセン病患者当事者、あるいはさまざまな専門家による、純粋にですね、民間の力によって、これが成し遂げられたということは非常に大きいと思います。 저는 아베는 싫어하지만 일본의 도쿠다 야스유키 변호사님, 그다음에 꾸니문에 나오코, 콘도 치요시, 그리고 요시다 제치야, 그다음에 우츠키 노리코, 또 이케다 이즈미, 뭐 사코다 마다부, 이 일본 변호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安倍は嫌いですが、日本に今、弁護士ですね、徳田弁護士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弁護士は本当に尊敬できて、大好きですと。 정말 그 변함없는 우정과 그리고 열정 이런 게 늘 좀 일본 변호사님들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全く変わることのないこの友情とですね、その情熱にいつも尊敬しています。 이분들만 있으면 한일 관계 문제는 이렇게 이미 다 해결됐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でこういう方ばかりだったらですね、日本と韓国のこの歴史問題というのはすぐ解決にもかかわらず、非常にそれが残念です。 그 네 번째로는 아까 종묘 집회 말씀드렸었지만 한전인들은 오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 숨소리조차도 안 내고 이렇게 가리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사진이 또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찍지도 않고요. 또 이분들은 음식을 나누는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깎아준다라든지 가면은 뭐 과일을 깎아준다 밥을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바카스를 하나씩 줘요. 다친 거 뚜껑을 열어가지고 먹는 거. 왜냐하면은 그런 걸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한세인들 깎아놓은 사과를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걸 워낙 배웠기 때문에 병에 딱 닫혀 있는 것을 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다친 마음을 이런 한생 인권 회복을 통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별 지금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많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좀 더 회복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でまた先ほどですね、チョンミョン前での、これは2005年ですね、チョンミョン前での集会のことを話をしましたが、ハンセン病患者、元患者というのはですね、例えば話をするときも顔を隠したりとか、あるいは写真がなかったりとか、食事も一緒に取らないとか、というのが非常にこう日常茶飯事というか、当たり前だったわけですよね。非常に、心なり、そういった人とのこう、なんていうかな、人と一緒に何かするというのが、閉ざされていたわけなんですが、それがですね、私たちのこの運動を通じて、やはり人間としての誇り、あるいは、というのを回復し、また一緒に食事をしたりとか、そういう当たり前のことがですね、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ところにもですね、一つ大きな、働きをしたんではないかと、この裁判なり裁判をめぐる戦いがですね、ハンセン病患者の、人間としての誇りの回復に役立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も考えています。 마지막으로는 이 한센병 그리고 한센 병에 걸렸던 분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센병이 정말 간염보다도 전염성이 낮은, 그러니까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포가 있는 공포감이 너무 컸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해소하는 계기가 됐고, 우리 사회가 그러한 일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우리가 에이즈랄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다른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またですね、このハンセン病に対しての認識の変化ですよね。というのが、大きく、定着したんではないかと。でこれはハンセン病だけではなくて、例えばエイズだ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伝染病なりに対して生まれてくる差別なり偏見ですよね。こういった問題を、なくしていく、正しく認識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も、役に立ったん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예, 하여튼 이 한센 회복, 인권 회복 운동은 한일 간에 있어서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협력으로서 승리의 기운으로서 이끌었던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변호사님들에 대한 늘 존경의 마음도 있고요. 또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과거 우리 한국의 한국 한일 간에 있어서는 과거사 문제랄지 한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한센 문제 또한 한일 간에 있어 여러 가지 갈등들을 풀어나갈 때마다 이 좋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지혜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ですけど最後にですね、やはりこのハンセン病患者の、これまでの戦いですね、というのが日本の過去史、日韓の過去史の歴史問題に関してもですね、の解決に対しても、一つのヒントなり、参考というもの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ぜひ皆さんもですね、このハンセン病の戦いというのが、何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またに、確認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ということで、はい。じゃあ皆さんちょっと一回拍手しましょう。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それではですね、いくつか質問をしたいです。はい、時間が, 변호사님 시간 몇 분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뭐 아까 12시까지 하시기로 예정돼 있던 것까지 뭐 네, 괜찮겠습니다. 12시. 예. はい、12時までまだもう15分しかありませんが、ぜひ質問、質疑応答ちょっとしたいと思いますが、どなたかありますか？北野さんいなくなっちゃったな。
あ、いいですか。はい、どうぞ。私、この前の報告集会に、衆議院の会館まで行って、聞いて、長弁護士さんが最初に挨拶されたっていう、初めてここで見て、この方が挨拶したんだなと思いました。で、私は患者の訴訟の時は全然関わ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家族訴訟については判決を応援して国会で控訴するなと、それで法をきちんと作れというところで、参加したわけですけども、韓国の患者に対する裁判で韓国の人たちが保証を取れた過程というのが先生の話でよく分かりました。で、一つ質問なんですけど、徳田弁護士さんが今回のその韓国、台湾に向けて勝ち取るということの中で、非常なヒントになったのが被爆者援護法だったと。で、要するに広島で、韓国、朝鮮から来た人たちが被爆したそのことを、裁判を超えて適用させるということをやったことが非常に戦いのヒントになったん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たんですけども、被爆者援護法のことについて、韓国の状況について、お話ししていただければお願いした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신하가 씨는 그 한센병 가족의 소송 때 일본에서 여러 가지 그 집회나 그 뭐죠? 수상 간사 앞에 집회 등에 참여했다고 하십니다. 네, 네, 조현성 변호사님의 아마 아필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세요. 네, 네, 좀 하나 질문인데요. 그 덕후다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한센병 환자의 적용에 관련돼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복 피해 피복자 무슨 법이라고 하나요?援護法 그 법이 하나의 힌트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국 근내에서 그 원복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그 상황이 있는지 한반도에 지금 계시는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지 좀 아시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일 간의 과거사와 관련해서 법을 통해서 했던 사례는 또 이 원폭 피해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일단 원폭 피해자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1991년경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일본 정부로부터 일정 기금을 받아서 일정 기금을 280 정확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기금을 받아서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원폭 피해자들한테 피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이 고갈되자 한국의 원폭 피해자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로 2015년도에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원폭 피해자 건강수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정 그 이후에 그 법 개정 이후로 원폭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가지고 일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여기까지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생과 좀 다른 지점들은 말하자면은 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피해자 직접 지원이거든요. 이런 점이 다르고 또 온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본에 가 있었던 온폭 피해자도 있지만 사실 어쩌면 1차 가해자라고 미군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미군. 그런 면에서 한센과 같은 경우는 직접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는 거고 거기는 이 일본 정부는 미군에 의한 가해지만 일본 정부가 피해를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그런 좀 격차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의료 지원적 성격을 원폭 피해자 의료 지원적인 장립을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정도이지만 한센과 같은 경우는 피해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례 2015년도 한일 합의의 모형들도 사실 원폭 피해자 관련해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지원금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띈 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소송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원폭 피해자 관련 소송이랄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ですね、被爆者に対する補償なりですね、支援というものは、まずですね、1991年、ノテル政権の時にですね、日本の政府から一定のお金、基金を受け取ります。で、それを使って韓国内の、原爆被爆者ですね、に対する補償というのを続けていったんですが、途中でこの基金が枯渇をしてしまい、なくなってしまい、で、韓国政府は独自に法を作って、その後も続けて、保障をしています。ただ、いわゆるですね、医療保障なり、健康維持のためにそういう保障が必要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ので、ハンセン病患者に対する、今回の保障のようなは、純粋な保障、損害に対する保障なので、ちょっと性格が違うということです。で、また、被爆者に関してましては、2015年ぐらい日本の裁判で、いわゆる被爆手帳を持っていれば保証するという判決が出たそうです。国籍関係せずに。ということなので、それに基づいて、今、保証を受けている韓国人も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どちらにしてもちょっと保証の性格とは違いますけど、こういった一つの参考にはなりましたし、また91年に基金を作って、それをもとに保証していくというのは、実は2015年の日韓の日本軍慰安婦の合意の時に基金というものを渡しましたよね。そういうところでもなんか参考にして2015年のやり方というの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須永さん、よろしいでしょうか。はい、わかりました。被爆者の問題に関してましては、また今度まとめてやりましょう。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 그 9월에 있었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가지고 피폭자 건강 수첩을 소지한 한국에 있는 피폭자에게도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에 근거해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現在ですね、2015年、これは最高裁の判決で、いわゆる被爆手帳を持っている、韓国人、今、韓国に住んでいる人どもに関しても、日本人と同じように医療保障というの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判決が確定したそうです。 그렇기 때문에 원폭 피해자들과 한센인 같은 경우도 일본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거고, 거기는 의료 지원, 의료비하고 장례비 지원을 받는 거고, 한센은 직접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뭐 같으면서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で、これをですね、ハンセン病の今回の保障と比べると、ハンセン病被害者はやはり被害に対する保障ということですね。
という問題であり、また原爆手帳による補償というのは、現在もある健康被害に対する補償ということで、若干その性格が違うということです。他に何か質問、1人、2人ぐらい、受けますが、一つですね、ですね、今、電車の中なので、樫村さん、大学の社会学の、専門されている方からですが、日本の場合だと、家やお墓なども除籍されたと。そうですね、韓国はどうだ、朝鮮ではどうだったのか。일본의 경우에는 한센병 환자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묘지나 그런 것도 완전히 따로따로 했다고 하세요. 어떻게? 예, 묘지. 아, 묘지. 예, 묘지는 이제 일본 경우에는 집 예. 가정마다 같은 무덤 속에 유골로 예. 넣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 경우에는 한센병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말하자면 차별이나 그런 것도 있던 건가요? 일단 좀 나누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그 정착촌에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으신 분들이고 사실 이별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고향으로 그 묘소를 쓰는 경우는 별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소록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화장을 해서 만령당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만들어진 합동 납골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 예, 일본에도 그렇게 일본에서 다 유래된 건데요. 거기서 납골당에다가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을 갖다 모아놨다가 일정한 한 대략 10월 달쯤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소록도의 뒤편에 묘가 하나가 있습니다. 묘가. 거기를 다시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유골을 다 합사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소록도에는 묘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1만 명의 그 한선인들이 화장된 뼈가 거기에 묻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차별이라고 인식보다는 아예 단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일본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韓国の場合はですね、まずソロク島の場合は、いわゆる遺骨を納める堂というのがありますので、そこにですね、現在は亡くなると、そこに納めて1年に1回ですね、合同の慰霊祭をするそうです。で、実際、ソロク島でかなり数多くの方々が亡くなっていて、日本の植民時代に亡くなった方々の遺骨というのはもうちょっと、그러면 일제 시대 때 돌아가신 분들 뭔가 어딘가에 하나에 묶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 만령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 해부되고 그다음에 화장되어져서 거기 이제 그 납골당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일정 시기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그 묘를 해체해가지고 여기다 붓고 이렇게 합사하는 과정들을 겪어왔던 거죠. 日本の植民時代の場合はですね、亡くなると解剖されて、その後火葬されて、でいわゆる遺骨がですね、まとめて処理をされたという感じになるそうです。で、定着村の場合もですね、もう故郷は捨てたという感じになってますので、結局そこを自分たちで自分の、墓を作るっていうかな、そういう方になります。日本と違って、お寺、いわゆる日本の場合はお墓がお寺との関係があるわけですが、韓国はそういうのがないので、ちょっと差別を受けたというよりも、
もう諦めると、故郷とは関係ないというふうに諦めるというのが多か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거를 이제 한국의 장례 문화하고 일본 문화가 다르죠. 일본은 화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한국은 매장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한세인들은 이제 3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번은 병에 걸려서 죽고 또 한 번은 이제 죽어서 해부당해서 죽고 세 번째는 화장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3번 죽는다는 게 일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묻혀야 되는 건데 묻혀야만이 되는 건데 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화장당한다라는 게 또 해부당을 의학시대 해병으로 팔린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기는 굉장히 사실은 비참한 삶을 자기들이 마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비참한 삶. 韓国ではハンセン病の患者の場合はですね、3回死ぬ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そうです。結局、まず病気内で死にますよね。で、その後、解剖されると。で、最後また火葬されるということで、通常の人たちとの死とはまた違うと。韓国は最近はちょっと増えましたけど、もともとは土葬が一般的でしたので、そういうふうに3回死ぬんだというふうに言うそうです。沖縄の事例に関しましては、ちょっとですね、今日時間がないので、またあとちょっと僕もこれは調べますので、すいません、これはちょっと今回パスしていただきます。すいません。もう12時過ぎてしまいました。一ついいですか？はい。一ついいですか？はい、どうぞ、田崎さん。台湾に住んでいる田崎ですけれども、まあ、たまたま今回のハンセン病について、私の関わっていることというか、高麗博物館でも2年前ぐらいに日本のハンセン病の企画展示をやったんですね。はい、でそういったこともあったし、あと台湾にも落成、療養院というソロクトと全く同じ施設があるんですね。まあ、そういったことに、それでその落成療養院についてはですね、5日前ぐらい、田中さんがフェイスブックに上げたものに対して、私は台湾にはそういった落成院がありますよということで、台湾政府の文化部というところが出しているホームページ、この中に台湾落成園の説明が必要最小限分かりやすく書かれてるんです、日本語で。はい、だからそれを読まれると大体台湾のことがあらすじは分かります。それと今日の話の途中で台湾の落山院というようなのが言葉として出されましたよね。これよく落山院と落成院は混同されるんですけれども、台湾には2つあるんですね。それで政府がやった、つまり日本総督府がやった落成療養院ができる前、それができる約10年前ぐらいですかね、キリスト教の人たちがハンセン病の人たちを、治療して、生活の面倒を見るという場所を作ったんですよ。それが落山院というんですね。落山院がまずあった後に日本と同じような隔離施設を強制的に隔離する施設を作った。それが落成院というんですね。だから2つあって、よく日本の人の間では混同されるんですよ。たまたま今日のお話でも落山院かなというようなのが最初にちらっとあったんですけれど、やはりそういう混同もあります。それと台湾については今言ったホームページを見てほしい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ソロクトとか日本に比べると台湾は非常にうまくや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というのは一応隔離されてますけれども、当時できた頃にはですね、落山院とか落成院ができた頃にはやっぱり世界中の常識として、医療の世界では隔離するのが一番いい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で台湾でもですね、山の中というか山に入ったところ、
で、当時は誰も住んでなかったところに、そういった施設を作ったんですよ。で、たまたまそれが、台北の首都圏がだんだん発展していったときに、ちょうど地下鉄の駅の終点がその場所にできたんですね。それで駅ができるし、あと車両基地、こういったのをその落成があった場所に作るというんでですね、じゃあその新しい施設を優先して、その落成員を少し移そうと、場所を少しだけ変えようというようなことで今、もう進んでまして、それで従来はですね、平屋建てのずっと作られていて、仲のいいコミュニティになっていたハンセン病の人たちが仲良くみんなで暮らしていたんだけども、その近くに8階建ての新しい高層ビルが2つ作られて、そこで治療とかいろいろきちんとはなされるんだけども、そこに住むのも嫌だという人が一部いたんですね。これまでのみんなとの付き合いがある庭があったりするようなそういった環境を動きたくないという人は従来通り残って、そして多くの人は新しい施設に移ったとか、そういう一律的に強制的にやるんじゃなくて、患者の人たちが希望するようなことに沿って新しい施設に移る人もいいし、従来のところにいたい人はいてもいいというような、いろんな優しい政策が取られる。あと強制的な、収容はなされましたけれども、強制労働なんかもなかったし、あとその施設の中でもですね、教会を作ったりとか、集会所を作ったりとか、子どもたちの勉強する場所を作ったりとか、いろんなハンセン病の人たちの立場に立った、隔離施設だったん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で、あんまり保障だどうのっていうようなですね、政府を恨んだりとか、そういったことはあんまりなされなくて、割とうまい具合に、苦労はし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社会からもある程度温かく見られてるみたいな、そういったところが感じられます。そんな詳しいわけじゃない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いろいろ私もあり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い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はい。以上です。타사키 씨는 지금 대만에 사세요. 그런데 지금 대만의 그 한센병 환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한국어 하는 게 통역 생략하고 변호사님 대만하고 교류는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주 10일 날, 10날 네. 저희가 그 대만, 한국, 일본 네. 3국 이거 가족 보상 청구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시에. 네, 한국 시간 11시. 実はですね、来週の5月10日に、日本、韓国、台湾3カ国がつながってですね、家族保障に関する記者会見をするそうです。 제가 그 줌이 이제 오픈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네. 그 줌 주소가 나오면 우리 단합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オープンでやりそうなので、僕の方にURL 来ますので、皆さんにもまたお送りします。그리고 타사키 선생님 그 전에 일본의 도쿄에 있는 고라이 학부관 고려박물관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고려박물관은 민간 박물관 시설인데 거기서도 한센병에 대해서 좀 전시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はい、ということで、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ではですね、もう10分なので、これで済みます。どなたか初めて来た方、どなたか一言いかがですか？初めての方、どなたか。木村さんですね。木村さん。木村と言います。はい。石川の木村さん。はい。石川の木村と言います。初めて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もうずいぶん前、15
5、6年になりますか、ソロクトと定着村は、2泊3日ぐらいで見学を訪問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あります。中におられた方とお話もさせていただいたり、いろいろと、見学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日本の療養所は国内13カ所のうち11カ所ぐらいを訪問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比較的群馬のクル落選とか、岡山の愛知園とか米園とか、そういうところは石川の出身者も多かったので、訪問活動を随分して、石川県は療養所ないんですけども、ハンセン病と共に生きる石川の会というのを作って、熊本判決以降ですけど、活動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ま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木村先生、職業はいやいや、もう年金生活なので、10年前、60までは医療や介護の現場で36年間ですか、仕事をしてました。医師ではありません、事務職なので。はい。わかり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木村씨는 지금 그 이시카와현에 사시고요. 네, 이시카와현 경우에는 그 한센병 시설은 없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격리되는 그런 분들하고 면회하거나 각지에 있는 한센병 환자의 상황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요? 방문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도 촌짝 마을 그리고 수록도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그 한센병 환자와 함께 사는 이시카와의 모임이라는 모임 만들어서 활동하신다고 합니다. 자, 김민호さん、10日の日はぜひZoom で記者会見やると言ってますので、ご覧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11일날 김은하 선생님도 기자회견 보신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 드린다면은 지금 일본이나 한국에 소록되어 계시는 일본 요양소에 계신 분들은 한센병 환자가 아닙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아니면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한센 회복자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요. 법적인 표현은 한센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한센인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 엄밀하게 이분들은 다 전염병을 나은 분들이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가 아니고 일본의 법에 보면 입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한국에서도 유명한 교수가 한국의 저명한 교수가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라는 표현을 썼다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 한센 분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근데 우리가 한센병 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今最後にですね、弁護士からですね、もう今ですね、ソロクトあるいは定着村にいる人たちは、患者ではありません。ですので、韓国ではですね、ハンセン人という患者の代わりに人の字を使って表現する場合もありますし、また日本の法律ですと、入所者みたいな表現をするそうです。で、僕もですね、ちょっと今まで、患者という言葉を使ってた場合がありますが、正確に言うと元患者になるわけですね。木村さん、元患者という言い方でよろしいんでしょうか。はい、元患者ということで私たちも使用して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すみません、ちょっと僕もですね、その辺注意が足りなかったので、일본의 경우에는 모두 환자, 원자 쓰고요. 환자라고 표현할 때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온 환자. 원 환자로 표현하겠습니다. 今後ですね、元患者ということで、表現をし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すみません。指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では、今日この辺でですね、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最後皆さん、顔を見せていただいて拍手しております。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すね、今日はここ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来週はまたガラッとテーマが変わりまして、プサンの、開発、人口問題です。ですので、 저는 나가도 되겠죠? ねえねえ、감사합니다。 예. またよろしかったらぜひ参加してください。すいません、シンさんですか？お名前、ちょっとお名前を後で教えてください。はい、ということで、これ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失礼します。どうかな。うん、ちょっと待ってよ。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